지난달 28일 홍대에서 5인 이상이 모여 파티를 벌이다 늦은 밤까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의 신고로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예약제로 운영되는 파티룸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마포 구의원이었던 걸로 알려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일이에요. 삶을 지키기 위해 밖에서 분투하는 이들도 안에서 애쓰는 이들도 모두 충분히 지쳐있지만 사실 지금처럼 위급한 상황은 전에 없었습니다. 전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무려 40%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발생했거든요. 모두가 한마음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타인의 삶을 빼앗거나 망치고 싶을 만큼 나쁜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아주 짧은 유흥보다 남의 삶이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하다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진짜 백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2월 30일 수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김종국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자, 2918님, 졸업을 앞둔 아들, 친구들과 제잘거리지 못하는 딸, 둘 다 매일매일 집에만 있는데요. 그저 모든 게 미안할 뿐입니다. 제발 어서 끝나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웃겨가지고 얘기도 못하겠네. 김미선님, 웅디 지금 잠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요. 너무 춥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머리가 띵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 진짜 춥죠? 저도 그래서 제일 두꺼운 옷으로 입고 왔습니다. 이혜영님, 웅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오늘도 마스크 꼭 쓰고 스스로 몸 잘 지키도록 하자고요. 거리두기 필수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들 같은 마음이고 한 마음이고 잘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씻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허지웅쇼 이번 달은 연말을 맞아 초대석 코너를 송년특집 레트로 랜선 콘서트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올해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한 해의 끝자락을 멋지게 만들어주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각기춤의 전설, 터보의 래퍼 김정남 씨입니다. 김정남 씨에게 궁금하신 점, 목격담 있으신 분들 다들 보내주시고요. 2부에서는 김정남 씨의 라이브 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김정남 씨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야, 추울 것 같습니다. 허지웅쇼 송년특집 레트로 랜선 콘서트, 오늘은 각기춤의 전설, 각기춤의 원조, 터보의 원년 멤버이자 현 멤버, S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김종국 씨의 영혼의 단짝 래퍼 김정남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운데 나와주셨습니다. 아유,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포스가 마스크를 뚫고 여전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어떤 얘기? 왜냐하면 길을 가고 있는데 자꾸 저를 알아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네, 쓰고 있는데도 알아보세요. 그러면서 저 혹시 김종국 옆에 있는 형 아니세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보다는 김종국 옆에 있는 형으로 불리고 있는 더보여 래퍼 김정남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처음에 우리 이제 대기하면서 말씀 좀 나눴다가 좀 약간 놀랐어요. 어떤 면이요? 태도나 마인드가 이거를 뭐라고 굉장히 이걸 그냥 나이스하다고 표현하면 좀 모자란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질문에 아무래도 네네. 터보 때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네. 김정남 씨 모셔놓고 김종국 씨 얘기가 좀 많아서 조금 송구스럽다 말씀드렸더니 뭐 좋다고 너무 좋다고. 네네. 뭐 김종국 특집으로 하는 게 더 이 청취율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너무 약간 좀 처음 뵙고 네. 이제 좀 말씀 나누다가 약간 반했습니다. 마인드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별 말씀을요. 아유.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은 예.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늘 종국이를 먼저 얘기하는 정남이가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네네. 아무튼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뭐 전설과 같은 이야기인데 데뷔 시절에는 꽃미남이었다. 글쎄요, 저희는 제가 이제 이거 어디서 발치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생방을 제가 보고 같이 이게 네. 같이 나이 든 세대인데. 네네. 글쎄요, 이게 좀 이게 왜냐면은 이제 둘이를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조금 더 낫죠. 네, 그런데 갑자기 다시 김종국? 네, 아니요. 그 시절에 너무 그 외모로 쟁쟁하신 분들이 같이 저희가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뭐 REF, 그러네. 뭐 이성욱이나 뭐 성대현 이런 그 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동생들이랑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쿨의 이재훈, 그러니까 이게 외모로,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터보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실력으로 승부하는 팀이지 외모로 승부하는 팀은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외모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외모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선글라스를 끼운 거예요. 선글라스 맞다. 선글라스 꼈었다. 그렇죠. 아니 왜냐면 그때는 제가 48kg, 종국이가 한 52kg, 54kg 정도밖에 안 나갈 때거든요. 너무 심각한 저체중이에요, 둘 다. 왜냐면 춤추고 막 너무 이 춤에 이 몰두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춤도 많이 추고 활동량도 많고 근데 그렇죠. 스케줄은 뭐 살인적이고 너무 많았죠. 네. 너무 좀 고생하셨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제 터보 하면은 당연히 김정남 씨를 먼저 떠올리는데 김종국 씨, 김정남 씨를 떠올리는데 근데 이게 수치로 보니까 실제 활동한 기간은 1년밖에 안 되네요. 사실 1년도 안 되죠. 정말요? 네네네. 방송을 한 거는 한 8개월 정도 되고 나머지 4개월은 2집 준비할 때 그 기간인 거죠. 사실은 방송 활동한 거는 한 8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이를테면은 이제 뭐 나중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조용받고 또 뭐 토토가 통해 가지고 다시 나오시고 사실 이러기 전에 그냥 그 당시에도 터보 하면은 당연히 김정남 씨만 먼저 이제 떠오르는 아이코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국, 김정남이었지 사실. 네네네. 근데 1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조금 의아하고 당시에 왜 이렇게 일찍 나오신 거예요? 저는 일찍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 이제 다른 어떤 기획사 같은 곳에서 저희가 사기를 좀 당했죠. 왜냐하면은 자기한테 자기네 회사로 오면은 더 잘해주겠다. 근데 사실 그때 저희가 뭐 나이가 한 25살 뭐 이렇게 그렇게밖에 안 되고 종국이는 19살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뭐 사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사회 어떤 냉혹함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믿고 갔죠. 갔는데 이제 나중에 한 1년 후쯤 봤더니 그게 이제 사기처럼 이제 됐는데 그때 이제 종국이가 사실은 형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종국이는 원래 있던 회사랑 좀 커뮤니케이션을 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황. 아직은 대화가 좀 가능한 때였고. 근데 저는 이제 아예 돌아섰다기보다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왜냐면 막 스케줄 정말 살인적이고 하루에 막 비행기 한 5번도 탄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종국이한테 형은 그냥 장사할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당시에. 근데 그때 그 손을 안 잡은 게 이렇게까지 크게 영향이 미칠 줄은. 아니 근데 뭐 저는 뭐 후회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스타일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없는데 다른 거 말고 제가 좋아하는 게 그때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카메라 앞에 있는 모습이 참 좋았거든요. 저는. 당시에도. 네네. 근데 이제 그걸 한 18년 동안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었던 거죠. 지금은 무대가 많이 또 이제 그립고. 많이 그립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종국이 아니면은 제가 노래로서 어디 이렇게 쓸 수 있는 무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종국이를 너무 찬양을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네네. 종국이는 꾸준하게 활동을 해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버팀목이 된 거지 동생이. 그렇죠. 버팀목 딱 버티고 있으면서 또 시간이 흘렀는데도 어떻게 그 도망간 형까지 또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싶었던 어떤 무대에 서는 거를 해준다는 게 이건 정말 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좋은 동생이네요. 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제가 동생으로 태어나고 이제 보면은 너무 형 같아요, 걔가.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서 우리 김중남 씨를 각기춤의 전설, 각기춤의 원조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1129님이 안 그래도 각기춤이란 단어를 처음 만드신 분이라던데 춤추시는 거 보면 대단하세요. 요즘도 계속 춤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만드신 거죠, 이 말 자체를. 그렇죠. 이게 각기라는 뜻이 몸이 제각기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목 따로, 뭐 몸 따로, 팔 따로 이렇게 따로 움직인다는 뜻인 거죠. 근데 그 말을 이제 저희가 인터뷰할 때 기자분한테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제 춤은 제각기 움직이는 춤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이제 각기춤이라는 만들어 주셨던 거죠. 거기서 착안해서. 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어떤 춤이 나오면은 다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이름을 짓는 게 유행처럼 그런 게 있었어요. 일단 이름을 짓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네네네 그런 게 있었죠. 근데 맞아요. 저는 이제 그것도 이제 감사드리는 게 한 30년, 25년이 흘렀는데도 각기춤 하면은 저를 또 생각을 해주시니까 따로 떨어뜨려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네, 나중에 제가 그 기자분 꼭 찾아가지고 제가 점심이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근데 처음 그거를 도입하고 말까지 만들어낸 데를 이렇게 일조했다라는 건 저는 몰라가지고. 네, 어쩐지. 근데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누구한테 춤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추다 보니까 조금 뭐 브레이크 댄스나 아니면 팝핑이나 이런 거 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색깔을 좀 가지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뭐 이렇게 배움을 통해 가지고 쭉 전해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만의 것을 추구를 하다 보니. 네네네. 그래요. 고등학교 때 참 친구들이 많이 따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 때문에 뭐 이렇게 어깨 탈골된 분들 몇 분 있었다고 말씀 들었는데. 고3 때인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 김종환 씨 아마 그 부르의 명곡이 아니라 명춤이라고 해야겠네. 춤 보고 싶으신 분들 2부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8115님 정남 씨 터보 때부터 팬인데 DJ 하시는 거 보러 나이트 간 적도 있어요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DJ 활동도 좀 하셨었나 봐요, 꽤. 제가 사실은 좀 이게 얘기를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7살 때부터 DJ를 했었어요. 그럼 데뷔 전 아니에요? 데뷔 전이죠. 그래서 사실은 데뷔하기 전까지 저는 DJ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네,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DJ를 하면서 이제 그 19살 때 어떤 가게 이제 하우스 DJ라고 그러죠. 네, 하우스 DJ로 있다가 그다음에 뭐 이제 타임 DJ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DJ 그런 DJ도 한 3년 동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디션을 봐서 이제 터보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터보 준비할 때도 사실은 DJ 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네네네. 그 시절의 기억 청취자분들에게 또 이제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컷들 좀 오늘도 모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김정남 씨의 활약상들 컷 주시죠. 젊음은 보다 강력한 것을 원한다. SBS TV 가요 20 나 어릴 적꿈 데뷔 무대입니다. 이게 95년이에요. 이거지. 그래서 최종 결과를 확인해봅니다. 2023 가요 톱10 트위스트 킹 첫 1위 1226. 이게 96년이에요. 그렇죠. 김정남 씨. 이 눈물이 그렁그렁하신데요. 자, 소감 한 말씀 여쭤볼게요. 저희가 가요 톱10에서는 처음으로 1위를 했거든요.
저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어머니께요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생 종국이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좀 편치 않으시다면 어떠세요 지금? 지금 이 모습 보시고요.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정국 씨. 네,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장난감한테 고맙습니다. 이분은 바로 전설의 자, 이건 이제 올해입니다. 이야. 복면가왕. 네네. 씨입니다. 내 친구들이 너의 손을 잡고 소방차 노래죠. 어젯밤 이야기. 줄 때마다 괴로워하던 나의 모습을 왜 못 보았니. 내가 누군지는 알 거 없고. 자, 찬란한 내 인생 드라마에서 연기도 하셨어요. 이것도 올해입니다. 무사히 만나고 싶으면요 신고 같은 거 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꼭 준비해 주세요. 장소는 문자로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장소는 아니 연기에 도전하셨는데 역할이 납치범이에요? 네네네 납치범이라서 제가 이거 한 3회분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근데 2회분이 복면을 쓰고 있어요. 복면을 쓴 납치범. 그렇죠. 복면 쓴 납치범인데 예. 야 근데 제가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이 방송을 보시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예. 복면을 써도 목소리 들으니까 다 알겠다. 그렇지. 라고 말씀을 딱 하시는데 예. 그게 또 저한테는 또 그게 또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이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도 그래도 나를 좀 아시는 분들이 이제 있구나라는 그렇지. 생각에. 아니, 옛날부터 다들 알았겠죠. 네. 김정남 네. 목소리인 거죠. 네네네. 그래요. 근데 보통 이렇게 카메오 출연을 부탁해놓고 네. 복면을 씌우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면 이게 무슨 경우인지. 아니 근데 그 감독님의 어떤 저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딱 복면을 딱 벗었을 때 김정남 예.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복면 예, 예. 쓰고 있는데 목소리 듣고 다 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혜영님 또 이게 댄싱머신 김정남 씨 20대라고 해도 믿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아니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목소리가 아까 컷에서 나왔던 네네. 우리 95년도 96년도 목소리랑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 목소리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김종국 씨 변했잖아. 김종국 씨는 지금 목소리가 너무 얇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앵앵거리죠. 네네 앵앵거리죠.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목소리가 어땠냐면은 예. 방송을 안 할 때는 네, 안녕하세요 터보의 김정남입니다 이렇게 좀 낮았었어요. 그런데 다시 종국이 덕분에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톤 자체가 올라가더라고요. 같이 활동하니까. 네 이게 삶 자체가 네, 안녕하세요 터보의 김정남입니다. 네 요즘 잘 지내고 이게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터보의 김정남이라고 예. 제 스스로가 그게 올라간 거예요. 톤 스트로가. 그래서 그게 그 삶 자체가 행복해지니까 톤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연기를 해볼 생각입니까? 연기는 너무 재밌어요. 연기가 재밌다고요? 네.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카메라나 마이크가 앞에 있으면은 너무 편해요. 되려.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연예인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면은 예. 저랑 대화를 하면 별로 재미없어요. 일반 친구들이나 아닌데? 재밌는데? 아까 전에도 마이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대기실에서도. 네. 마이크가 있으면 재밌어진다. 그렇죠. 밖에 있으면은 말 안 해요, 저. 마이크나 카메라가 있으면 너무 재밌어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지? 좀 그 희한하긴 한 것 같은데. 저도 이상해요. 근데 그런 거에 사실은 뭐 마이크 울렁증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예. 뭐 마이크나 카메라가 없으면은 약간 울렁증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으면은 저는 더 이렇게 확실하게 잘 보여드리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년 특집 레트로 랜선 콘서트 각기춤의 전설 김종국 씨 영혼의 단짝 래퍼 김정남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오늘도 변함없이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김정남 씨가요. 방송에서 이 여자 연예인에 대한 팬심을 숨김없이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게시판에 김정남 씨 오신다고 하니까 자꾸 갑자기 그 여자 연예인분에 대한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돈나라 불리는 원조 섹시 디바 김정남 씨가 30년째 짝사랑을 해오고 있는 이 여자 연예인 누굴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엄정화, 2번 강수지, 3번 김완선. 이분의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그냥 하얀 백지 같아요. 너무 순수하세요. 정말 순수해요. 네, 너무 순수하세요. 그냥 뭐 어떻게 무대를 이렇게 올려다 봤을 때 그분의 모습이 순수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도 그런 거예요? 그냥 실제로 순수하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무대에 서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 깜짝 놀라서 한번 같이 방송을 했는데 예. 전기밥솥에서 밥이 되고 있는데 밥이 덜 됐는데 그 압력밥솥 뚜껑을 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과연 순수해서 가능한 일일까요? 아 그런가요? 저는 순수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알았으면은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별도의 힌트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화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한선의 이젠 잊기로 해요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이 이젠 잊기로 해요였어요. 네. 김한선 씨의 이젠 잊기로 해요. 예, 이젠 잊기로 하죠. 너무 오래된 마음이 아니 아닌가. 근데 그 여자로서 좋아한다기보다는 네네. 저한테는 그냥 영원한 스타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잊는다기보다는 죽을 때까지 저의 영원한 스타로. 무대 위의 디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배성현님, 제 신랑이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김정남 씨와 함께 소풍 가서 춤추고 그랬었다네요. 항상 응원한다고 전해달랍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소풍이 아니고 정원 같아요. 저 뭐죠 그때 수학여행. 네. 우리 수학여행 갔을 때 마지막 날에는 저도 처음 깜짝 놀랐어요. 예. 그 큰 어떤 공간에 반짝반짝 그 조명을 틀어줘요. 놀 수 있게. 대충 뭐 술 먹고 이런 건 아니죠. 춤만 출 수 있게. 예. 제가 또 고등학교 가서 수학여행 가서 또 저희 학교 1등도 하고 춤으로. 아 춤? 네, 그런 거 하죠. 맞아요. 반대회에서 1등 하고. 예. 제가 또 이게 싹 그 평정하고 정리를 했죠. 요때 그러면은 졌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인가 봅니다. 글쎄요, 그때 팀으로 활동했어요? 학교에서는 저랑 이 대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때는. 그때는 저는 늘 방송을 보면서 뭐 듀스를 보면서 내가 더 잘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알겠습니다. 자, 허지웅 쇼 송년 특집 레트로 랜선 콘서트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각기춤의 전설 터보의 래퍼 김정남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 안 들어오신 분들 보라를 좀 이제 켜주셔야 될 시간이 왔어요. 양소연님, 정남 오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문어처럼 유연하신가요? 혹시 관절에 무리가 가진 않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또 여쭤보셨는데 그걸 우리가 또 이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이렇게 추운 날 불러가지고 춤을 시키기가
제가 사실은 어저께 노래를 연습을 좀 했었는데 예. 갑자기 춤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또 이제 시국이 이렇고 그래가지고 그쵸. 예, 아무래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춤으로 바꾸긴 했는데 네. 곡을 뭐 어떤 곡에다가 맞춰볼까요? 역시 뭐 춤 하면은 가장 신나는 곡이죠. 나 어릴 적 꿈. 나 어릴 적 꿈. 네, 나 어릴 적 꿈. 자, 그러면 나 어릴 적 꿈 반주에 맞춰가지고 어디 보면서 해야 되나? 여기, 요 카메라. 거기 보면서. 예. 김정남 씨의 춤. 너를 나만의 여자로 만들겠다는 꿈이 생긴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룰 거야. 늘 내가 키워왔던 소중했던 내 꿈은 우리 아빠 좋아하던 대통령. 그 꿈이 나오 같은 친구 있었지만 난 좋았던 대통령이라는 게 나의 꿈을 위해 공부 많이 했지. 대통령 자리까지 걸어놨지. 그런데가 너를 처음 본 순간 내 꿈은 확 바뀌었어. 처음 너를 보는 순간 나는 알게 됐지. 내가 찾던 꿈이라는 걸. 처음 널 본 그 느낌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했었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꿈만 간직하고 싶어. 너를 위해서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싶어. 너를 나만의 여자로 만들겠다는 꿈이 생긴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룰 거야. 이룰 거야. 정말 이제 나는 포기했어. 내가 대통령이 되리했던 그 꿈은 온몸을 책임지는 것보단 한 여자를 책임지는 난 되고 싶어. 그래 이런 나를 싫었다고 생각하지 마. 이 여자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 여자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 와 꿈이 바뀌었으니까. 처음 너를 보는 순간 나는 알게 됐지. 내가 찾던 꿈이라는 걸. 처음 널 본 그 느낌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했었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꿈만 간직하고 싶어. 너를 위해서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싶어. 너를 나만의 여자로 만들겠다는 꿈이 생긴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룰 거야. 이룰 거야. 나 어릴 적 꿈을 춤을 보기로 했는데 노래를 좀 듣고 왔습니다. 아니 댄싱 머신이에요. 여전히 댄싱 머신인데 배터리가 빨리 소진돼서 배터리도 배터리고 예. 이게 20년 전이었잖아요. 예. 이제 한 해 한 해 갈수록 한 10초씩 자꾸
없어져요 춤이. 나는 방금 다 추시는데 너무 그때랑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오 10초가 안 가. 사실 왜 그 노래하시는 분들 근데 마스크 쓰고 하셔서 더 그럴 거예요. 네,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이게 그 노래하시는 분들도 이 라이브 하시기 전에 목을 풀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춤추는 사람들도 막 이 준비 운동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해야 되는데 저는 한 요 정도 하는 줄 알았어요. 한 10초 정도 추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 곡을 다 트시니까 민망해서. 충분했습니다. 네, 충분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소정님 춤 보러 들어왔어요. 벌써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추는 춤을 요새는 제가 유튜브로 제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춤을 췄었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아까 처음 부분은 진짜 똑같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죠. 예. 네. 와, 거기에 그게 아직 되는구나. 그렇죠. 한 10초 동안 에너지 100%를 다 쓰는 거죠. 양경선님, 와워워워 가자. 김정남 화이팅. 관절도심. 조선희님, 첫 판부터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다치지 마세요라고 또 보내주셨고, 이윤미님, 노래방 가야 할 분위기인데 김영실님 더 보여주세요. 박혜정님, 이 말씀이 참 맞는 말씀 같습니다. 예전 춤은 사실 너무 과격합니다. 이제 좀 부드러운 춤을 추셔야 할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 잡아야 되나요? 손 잡고 사모님 오늘 가정을 버리시죠. 뭐 이걸로 가야 되는 겁니까? 네네네. 근데 진짜 이렇게 옛날 춤을 다시 춰보시니까 이제 또 옆에서 보니까 확실히 정말 얼마나 그때 당시에 춤이 격렬했는지 느낌이 탁 오는데 당시에 그 모든 히트곡들 안무를 직접 짜신 건가요? 그렇죠. 그때 안무는 제가 다 짰죠. 한 20-30년 후에도 할 수 있는 춤으로 짜시지 그랬어요. 그때는 왜냐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과격하고 싶은데. 심지어? 네. 그런데 더 과격하고 싶은데 거기서 더 과격하면은 사람들이 못 따라할까 봐. 립싱크 자체가 안 돼요. 립싱크도 안 되니까. AR 틀고 무대를 선보여도 따라가기가 힘든. 네, 힘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다 그걸 직접 짰고 보통 그러면은 이 정도 춤을 잘 추시려면은 몇 살 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네. 혼자 집에서. 혼자. 네. 근데 뭔가 보고 뭐 동경의 대상이 있든지 주변에 뭐 춤 잘 추는 형이 있든지 뭐 그래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춤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84년도 LA 올림픽 때 그 폐막식 때 그 흑인 한 명의 그 춤을 본 거예요. 저건 흑인이 추는 춤이다. 저거는 우리나라 사람은 못 추는 춤이다. 되게 격렬했나 봐요. 그때 그게 이제 브레이크했던 거예요. 브레이크 댄스. 그리고 처음 봤으니까. 예. 근데 마이클 잭슨을 본 거예요. 예. 마이클 잭슨. 저 사람도 흑인이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박남정 형이 딱 나온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저게 돼? 그렇습니다. 거기에 확 그냥 꽂힌 거죠, 제가. 잠깐 박남정 씨 춤이 그렇게 과격했었나? 아니 이 브레이크. 나 이것만 기억나는데. 이거 모르세요? 이게 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그 마이클 잭슨 춤을 제일 잘 췄었죠.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그 형을 보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싶어서 용기를 얻어서 그냥 TV 보고 빨리 그 장면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서 똑같이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안 되는구나 하고. 그럼 저는 뭔가 있었나 봐요. 그때부터 바로 그냥 거의 비슷하게 따라하셨구나. 되던데. 대단한데. 재능이 있었네 진짜 확실히. 재능보다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는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료권 나이트클럽을 가는 거죠. 그래서 6시에 들어가서 6시에 나와요. 6시에 들어왔는데 6시에 나오면은 학교는 못 가겠죠? 예.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 학교는 가긴 가서 자고 학교에서 자고 또 이제 뭐 또 6시에 또 가서 365일 그렇게 살았죠. 열정이 있던 때니까 열정과 체력이 또 따라주고.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토토가 토요일은 가수다가 방송이 되면서 이제 터보가 다시 의기투합을 했었고. 네네. 당시에 이제 토토가 최대 수혜자가 바로 김정남 씨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당시 이제 좀 뜨거운 열풍에 불었었고 그때 그러면
어찌됐든 재결성을 했던 거 아닙니까? 재결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이벤트. 이벤트였는데 예.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종국이가 제의를 한 거죠. 아 그래서 재결성을. 네, 그렇죠. 재결성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마이키 씨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재결합을 해서. 네네. 2016년도에 음반까지 나왔었는데 야. 이후로는 활동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요거 다음에 또 핫썸머라고 3명이서 하는 어떤 2집 아니 그러니까 뭐 8집이 나왔었죠. 아 나왔었구나. 네, 나오고 그것도 활동을 좀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제 요 지금 듣는 요런 터보 어게인이 워낙 그때는 이제 좀 다시 뭉친 게 화제가 좀 되다 보니 더 이제 좀 많이 이후에 냈던 게 오히려 약간 묻혀버리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요. 마이키 씨는 지금 어떻게 지냈는지 아세요? 마이키는 지금 미국에서 네. 열심히 지금 그냥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그렇죠. 왜냐면 마이키는 미국에서 자라던 친구고 미국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던 친구다 보니까 예. 한국에서의 생활이 좀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 좀 편하게 좀 지내고 싶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좀 미국에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터보의 새 음반은 기대를 해보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회사 생활을 한다 그래가지고 노래를 뭐 못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키 씨가 참여를 하든 안 하든 네네네. 어찌됐든 김정국 씨, 김정남 씨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앨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지. 그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음반에는 마이키도 참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참여를 한 후에 이제 활동하는 거는 그거는 아직 확실치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네네. 활동을 종국이랑 저랑 둘이 해도 네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기대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터본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남궁 혜수님, 김종국 씨 이번에 대상 받으셨던데 축하 전화 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저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은 예. 분명히 하면은 통화 중이에요. 분명히 통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문자만. 문자 하셨구나. 문자만 좀 남기려고 했었는데. 예. 그것도 안 했구나. 남기려고 했었죠. 예. 했었는데 그것도 문자도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러면은 종국이가 제 거를 보는 시간이 짧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좀 수그러들었을 때 나는 그에게 좀 긴 시간이고 싶다. 그렇죠. 이야 최고입니다. 정말로 긴 시간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좀 장문을 보내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예. 가수 생활을 하다가 가수 대상을 받고 또 연예 대상을 받은 남자로서는 처음이래요. 그래요? 네, 여자분은 이효리 씨가 또 처음이었고. 잠깐. 김종민 씨가 코요태로 대상 받은 적이 없나? 없죠. 없구나. 알겠습니다. 없죠. 너무 찌푸리시면서 없다고 그러는데? 네. 종국이 짱. 알겠습니다. 네. 그에게 긴 시간이고 싶다. 네네. 예. 김현정님. 최강 한파라서 몸이 움츠려드는 날씨. 그런데 방송이 너무 웃겨서 몸이 절로 펴지네요. 김정남 씨가 에너지가 워낙 밝고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청취자분들에게 다 가닿는 것 같아요. 네. 피상희님, 성이 특이하시네요. 피상휘님, 초등학교 6학년 때 터보 처음 데뷔했을 때 너무 좋아해서 팬레터도 쓰고 답장으로 포스터에 사인받은 우편물을 받고 정말 뛸 듯이 기뻤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신랑이 저한테 터빠라고 부를 정도예요. 라고. 이야. 터보빠. 이분이 그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하루에 사인을 한 500장씩 했었거든요. 500장인데 어떻게 한 명을 기억해? 그분들 중에 한 분인 것 같다. 그렇죠. 그분들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좀 약간 이거를 가수가 알 수가 있나? 모르겠는데. 4182님. 정남이 형 때문에 터보를 사랑하게 된 팬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터보 1집에 수록된 노래 중 딱 하나만 노래방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터보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바로 나의 일기입니다. 왜 노래방에서 나의 일기를 검색할 수가 없나요? 라고. 이거를 가수가 알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유일하게 랩이 많은 노래였거든요. 1집 때 있었던 거를.
아 그냥 랩만 나오는 네, 랩만 나오는 노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저희가 1집이 이게 나오고 이제 노래방에 나오기 시작할 때는 랩만이 있는 노래를 잘 등록을 안 해주셨어요. 그치, 좀 이게 밸런스가 있어야지. 하다못해 하여가 정도로.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지금 들어도 약간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잠깐 지금 랩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김동남 씨가. 그렇죠. 이게 지금 나의 일기 4182님이 여기 좋아하신다는 나의 일기인데 노래방에는 그럼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이거를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부르시는 분은 없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노래도 있고 랩도 좀 있고 이랬어야 되는데. 근데 노래 구성이 그냥 다 랩이에요. 노래 구성이 약간 이박사 비슷한데. 이박사 선생님 노래가 굉장히 흡사한데 그렇다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노래방에. 그렇죠. 이때 뭐냐면은 제 유일한 솔로곡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저도 한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4182님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한 20년 만에. 이거 갈 때 제가 찾아서 꼭 들어보려고요 지금. 차에서 들으면서 가시겠네요. 네네네. 그래야겠네요. 야. 알겠습니다. 오늘 좀 벌써 좀 끝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야. 마지막으로 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네. 우리 지금 이 랜선 콘서트 마지막 시간이고 내일 모레 새해잖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한 해 너무나도 다들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잘 버티는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이제 소띠해잖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근데 소가 또 우직하기로 또 아주 유명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알려진 동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년 소띠에는 지금까지 우직하게 버티셨으니 내년 소띠에는 가만히 계셔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저절로 힘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렇죠. 다 해결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희망찬 메시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김정남 씨가 30년째 선망해온 그분 바로 3번 김한선 씨였습니다. 당첨자 명단 선고표란에 올려놓을 거고요. 지금까지 터보의 래퍼 김정남 씨와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맛맛 코너 있는 목요일입니다. 백반 맛집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전주 들으시면 아시겠죠? 끝곡으로 터보의 어느 재즈바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허준이었습니다.